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니입니다. 요즘 암호화폐 테라와 루나 사태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죠? 두 명의 한국 청년이 공동 창업한 스타트업 테라폼 랩스에서 개발한 암호화폐로 일명 김치코인이라 불리며 화제를 모았었죠. 지난 4월만 해도 가상화폐 시가총액 순위 10위권 내에 들 정도로 승승장구하다가 5월 폭락 사태로 가치가 거의 0에 수렴하면서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테라와 루나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여겨지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번 폭락 사태가 더욱 충격적입니다. 이 사건이 암호화폐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투매 현상이 나타나면서 5월 5일 기준 1조 8천억 달러, 하나로 약 2282조 원에 달하던 전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19일 기준 1조 2400억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며칠 사이에 31%의 가상자산이 순삭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암호화폐계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까지 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있답니다. 대체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또 이 사태를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디지털 통화 개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거라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도 이 마니가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1코인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코인을 말하는데요. 대부분 미국 달러화와 연동해 1코인 이퀄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는 아시다시피 극심한 가격 변동성 때문에 과연 화폐의 기능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죠. 이를 보완한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고 국채 등 안전자산을 담보로 하는 테더, US 달러 코인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테라, 정식 명칭으로 테라 USD는 좀 독특한 원리로 작동됩니다. 소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말 그대로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알고리즘 기반으로 코인 가치를 유지한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 짝이 되는 암호화폐 루나를 이용합니다. 테라 가격이 1달러 이하가 되면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루나를 발행해서 테라가 다시 1달러로 오를 때까지 사들이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한동안 잘 운영되는 듯 했죠. 그런데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알고리즘 설계에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죠.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뉴욕 증시 추락이 가상화폐 시장까지 전반적으로 냉각시키는 상황에서 알고리즘이 루나를 아무리 많이 발행해서 테라를 사들여도 1달러 선이 회복되지 않고, 그럴수록 루나가 더더욱 많이 풀리면서 가격이 급락하게 됩니다. 결국 두 자매 코인이 미친 듯이 동반 하락하는 죽음의 소용돌이, 데스 스파이럴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번 테라 루나 사태는 과연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스테이블하냐는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실 테더, US 달러 코인처럼 안전자산을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 또한 테라와 루나의 알고리즘 설계가 취약했던 것이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란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코인이 등장할 때마다 마치 학술 논문이 피어 리뷰를 거치듯이 제대로 된 기술 백서를 작성해서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답니다. 테라 루나 사태는 여러모로 암호화폐 시장에, 아니 화폐 역사의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태가 촉발한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냉각이 크립토 윈터, 즉 암호화폐 겨울로 이어져 당분간 계속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최근 블룸버그 TV가 한 코인 전문가와 한 인터뷰에 의하면 지금부터 1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다네요. 암호화폐 시장은 예전부터도 기복이 심했지만 최근에는 국제정세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더욱 불안한 양상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금리 인상 등의 암호화폐도 크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다른 자산이 불안할 때 암호화폐로 몰리던 것도 이젠 옛말이죠. 이번 암호화폐 시장의 냉각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항상 그렇듯이 이런 위기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그중 하나는 암호화폐 기술의 혁신과 그에 따른 검증체계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한 대로 코인이 기반한 기술에 대해 일반 투자자들이 자세히 이해하기 어렵고 그만큼 위험도 커서 전문가 집단의 검증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미래 디지털 테크놀로지 연구소이자 산학협력의 모범으로 유명한 MIT 미디어랩에서도 최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 관련 연구와 협력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다른 움직임은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본격화입니다. 새롭게 뜨는 암호화폐에 대해 아무도 안정성을 검증하지 않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이런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되겠죠. 이전부터도 암호화폐를 정부 차원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장이 테라 루나 사태를 계기로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태생적으로 탈중앙화가 모토이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한다는 생각 자체를 시장이 반기지 않았었지만 이번 암호화폐 시장 냉각으로 규제 움직임에 힘이 실리게 된 겁니다.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연구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죠.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단순히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로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간 말만 무성하던 중앙은행 디지털
디지털 통화 CBDC의 시대가 열릴 것 같네요. 이미 세계 각국 중앙은행 90%가 CBDC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가장 발빠르게 나선 건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이고요. 한국은행도 카카오와 협력 중이라네요. 현금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지폐의 종말이 이미 시작된 지금, 단순히 결제 수단만 디지털화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디지털 통화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일상적인 거래에서도 현금을 꺼리는 트렌드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건 민간기업 제공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금융 소외계층인데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가 생기면 이 부분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답니다. 일전에 이 마니가 말씀드렸죠? 전쟁은 분명 비극이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인류를 새로운 발전으로 이끈다고요. 2회에 걸쳐 전해드린 2022년 화폐 전쟁도 그렇습니다. 강대국들의 법정 통화가 기축통화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참사까지 일어나 화폐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변화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대세인 지금,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즉 CBDC 시스템을 가장 빨리, 가장 효과적으로 안착시키는 국가에 화폐가 힘을 얻게 되겠죠. 이 과정에서 현재의 최강자가 자리를 계속 유지할지, 새로운 강자가 치고 올라올지, 총성 없는 쩐의 전쟁을 우리 계속 지켜보자고요. 이상 마니였습니다.